27일 MSCI 신흥국 리밸런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2포인트 약보합을 나타내면서 3,165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8포인트 0.83% 상승하면서 97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796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467억 원, 기관은 2,66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173억 원, 외국인은 1,049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1,18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0.2%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2%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1% 약세를 나타냈고요. LG화학도 역시 3% 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현대차도 1.3%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셀트리온도 0.5% 내림세를 나타낸 가운데 카카오는 장중에 12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건설업종이 2.8% 강세를 나타냈고요. 기계업종도 2% 올랐습니다. 그밖에 철강, 금속, 운수창고 섹터가 1%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섬유의복업종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은행업종과 화학업종, 운수장비, 보험, 의약품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 올랐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가 2% 약세, 시젠도 1.5%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CJ ENM도 0.8%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SK머티리얼즈, HLB도 0.7% 내림세였고요. 펄어비스도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장 대비 1월 2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8원 1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다우지수하고 S&P 500이 좀 올랐고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고용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지금 40%가 넘어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일단 고용 지표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발표된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여기에 또 주택 지표들도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안정세를 찾고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변동성을 나타내는 일부 지표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부응하고자 이제 정치권에서도 7월부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은 일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도 최근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니콜라 같은 경우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좀 폭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4일 연속 또 상승세,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포드도 이제 전기차 쪽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러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화석 연료에서 전기차로 가기까지는 최소한 10여 년의 시간은 소요가 된다. 지금 현재 각종 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 이후부터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추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주식시장 거기에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테마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웬만한 테마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테마 중에 실체가 잡히는 테마가 있고 그냥 뭐 실체가 없는 그런 테마들도 일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기차 테마 같은 경우는 가장 실체가 확실한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 시에는 좀 저가다, 좀 싸졌다 이런 인식들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리바운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네. 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나온 얘기로는 지금의 인플레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속하다가 이후에 낮아질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또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연준 의원이 예. 특히 뭐 옐런 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말을 바꾸는 듯한 뉘앙스를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듯하면 다시 조금 그 톤을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가 그 기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 또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원자재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소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내년에 금리 인상에 어떤 빌미를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내년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연준이 이미 다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도 또 동시에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당장 걱정하기보다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응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은 생각보다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신격구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가 실업지표 개선으로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양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석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가 재차 개선된 가운데 대체로 혼조세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연일 순매도로 증시의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태인데 전일 개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전일 외국인의 순매도는 리밸런싱을 앞두고 일회성 이슈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소가 됨에 따라 매매 동향의 반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증시에 불확실성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이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지수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3,7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수석님,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외부 활동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디지털 화폐 관련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 규제 움직임에 따라 이 가상화폐 시장은 위축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연이은 전정 사태를 맞은 이란이 4개월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규제와 반대급부 현상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이 개발에 각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도 역시나 디지털 달러 도입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사업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에 뛰어들면서 이 관련주들의 낙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디지털 화폐에는 아무래도 정보 보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관련주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5월은 업종의 수급이 돌기보다는 이 개별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는 악재에 민감한 상태지만 호재성 재료들이 나와주면서 이 상승 탄력을 크게 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들에 올라타시기보다는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이 다가오는 6월 포트 구성에 초점을 두시되 앞으로의 성장성과 저평가된 종목군 위주로 포트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격호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3%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3,175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이 되네요. 9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79,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0.8%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26,500원이네요. 네이버도 1%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36만 3천 원이고요. 이 가운데 LG화학입니다. 오늘 0.7% 내림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9만 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98% 하락 흐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0만 9천 원이고요. 카카오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또다시 0.4%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2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삼성 SDI, 셀트리온까지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인적 분할 이후 거래가 재개된 LG, LX홀딩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LG는 어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0.4% 소폭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9천 원. LX홀딩스입니다. 오늘 2%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2,250원이고요. 이 가운데 LX홀딩스 우선주 어제 급락 흐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약보합 흐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8%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6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 예상이 되네요. 예상 체결가 13만 3,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8%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7% 올라갈 걸로 보이면서 예상 체결가 5만 1,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건설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호가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건설주 내에서는 대우건설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4.9% 강세 예상되면서 8,220원으로 예상 체결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GS건설도 0.9%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DL이라든지 현대건설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철강조름도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도 이러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포스코 지금 1.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1%대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200원. 동국제강도 2% 강세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세아베스틸도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항공주 흐름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1,8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오늘장에서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까지도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기계 섹터 오늘 또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이죠. 두산중업이 1% 상승세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두산중공업이죠. 오늘장에서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가 지금 17,000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도 0.8%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현대 엘리베이터까지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기계 섹터의 강세가 오늘장에서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뭔가 하단은 계속 높아져 있긴 한데 이 상단마저도 약간은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하단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물론 하단도 중요하죠. 어디서 멈추는가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일단 지금 국내 지수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특히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답답하게 막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면 지금 현재 5일선, 11선, 21선 이동평균선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위에 존재합니다. 그것도 바싹 붙어서 선이 마치 하나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 현재 붙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단을 보면 60일과 121선이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하단을 또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위아래 막혀 있다. 그러면 어디로 튈 가능성이 높냐라고 본다라면 안타깝게도 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라면 개인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수급이 또 혼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팔고 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고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이번 주 중에 이틀 연속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기관도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호재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철강 관련주들도 일단 중국발 모멘텀들이 나왔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LG화학의 조금 뭐 리스크라든지 뭐 리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급락세를 시원하게 하다 보니 지수가 또 하단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꼬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매도고요. 하나는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현재 23조대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부담이 되고 있고 하루에 약 300~400억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또 불을 껴안는 게 또 공매도라는 것들이죠. 어제 LX라든지 LG 같은 경우 공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더욱더 한층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을 대비한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도 냉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종목 간의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이제 이른바 경기민감주라고 대표되는 철강주라든지 건설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철강주 오늘도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만 건설주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일단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 이익들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고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 현재 지금 브랜드 1위를 달리고 있는 GS건설이라든지 DL 같은 경우 이런 쪽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부와 또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1년 임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당선이 되실 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1년 임기제에서 지금 정부 정책과 물론 어제 이제 정부도 국회에서 일단 부동산 정책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승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부와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의 잘 조화가 이루어질지도 변동성을 또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두루 뉴스 플로우를 좀 살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양유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지분을 한행코에 양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사모펀드 이제 매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보니까 우선주까지 상한가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남양유업 한다라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 보고 또 남양유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의 CEO에 대한 어떤 그러한 뭐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차례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처했었던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주께서 자제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단위 회사에선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키워왔고 본인이 자식들 문제에 대해 대국민에게 고개를 숙인다라는 게 쉽지 않은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것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매수 주체가 좀 사모펀드라는 거 이게 조금 걸리긴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매각이 돼서 더 좋은 회사로 변모가 돼서 나중에 더 새로운 주인을 또 찾아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시장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과 뭐 서울우유 뭐 이런 쪽들의 유가공 시장이 시장은 커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에 또 도달해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똘똘한 회사다라는 것들인데 그동안 어떤 뭐 CEO와 관련된 그리고 회사 이미지와 관련된 조금 감익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이참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면에 있어서 주가의 단기 상승은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1차를 맞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차를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여행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주가 또 최근에 이게 순환매 장세 속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섹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노쇼 물량 그러니까 이제 그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을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예약을 받는데 어제 이제 SNS를 보니까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분들이 지금 뭐 안 맞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약하려고 보니까 다 저도 이제 사진을 몇 장 봤는데 다 000만 뜨더라고요. 그만큼 뭐 10분 내 딱 떴는데 10분 고민하는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도 관심이 뜨거운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내용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28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와 S&P 500이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은 소폭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만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도 시장의 안도감을 키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7%, 0.4%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3,178포인트로 지금 출발 지수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입니다. 97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8만 원 선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어제 또다시 8만 원 선 밑으로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2% 오름세로 7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2%대 강세를 나타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4% 올라갑니다. 126,500원.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카카오 오늘은 보합이네요. 어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던 카카오인데 오늘은 1%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도 일부 출회가 되는 것 같네요. 123,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자, 이렇게 되면 7거래일 만에 반등이고요. 현재 주가는 8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강보합권이죠. 79,800원. 그리고 네이버는 0.4% 오름세입니다. 35만 9천 원이고요. LG화학입니다. 자회사의 그 ESS 배터리 리콜 소식에 주가가 급락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이고요. 1.9% 상승을 나타내면서 81만 9천 원. 자, 그리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지금 빠르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화학 주가 행보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1% 상승 중이네요. 22만 4천 원.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했던 LG와 LX홀딩스도 보도록 할게요. LG 주가 오늘 반등입니다. 1.38% 상승을 나타내면서 1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X홀딩스도 오늘 4% 상승입니다. 12,500원이고 이 가운데 LX홀딩스 우선주는 어제 하한가 기록이 됐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2.5% 약세입니다. 27,200원. 자, 역시 그룹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약세입니다. 11만 9,9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4% 올라갑니다. 13만 4,100원. 에코프로비엠이 0.7% 올라가네요. 17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입니다. 지금 0.8% 상승 중이네요. 5만 8,9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0.9% 올라가면서 5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오늘은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지금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업종별로 오늘 보게 됐을 때 어제장에서 이제 철강주가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도 철강주 상승세에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가 0.2% 올라가고요. 현대제철도 1% 상승 중입니다. 동국제강 2% 강세로 22,800원이고요. KG 동부제철, 세아베스틸까지 모두 일제히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또 남양유업 체크를 해봤죠. 호가에서 이미 상한가였는데 뭐 지금 상한가입니다.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고요. 남양유업 상한가 57만 원, 남양유업 우선주도 상한가입니다. 24만 1,000원입니다. 남양유업 주가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6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7억 원, 53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화학 섹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도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운수장비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의약품, 철강, 금속, 기계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흐름을 봤을 때 은행 섹터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 흐름도 좋습니다. 은행 섹터 내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일제히 상승 중이고 운수장비 섹터는 뭐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조선주의 강세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네요. 지금 249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235억 원 순매도, 기관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치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떨어집니다. 출발 자체는 상승이네요. 40전 상승한 지금 111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다시 한번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섹터가 굉장히 강하네요. 뭐 화학 섹터라든지 전기전자, 은행 이런 섹터네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줘야 지금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소위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이 약화돼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 올 2020년처럼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에 이제 치중을 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들이 현재 지금 가볍게 슈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외국인 선호주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여행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제 백신 접종률이 무려 98%였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노쇼 물량들을 이제 이렇게 해소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게 백신 여권 관련주들, 라운시큐어라든지 아이크래프트 같은 주식들이 오늘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여행 관련 섹터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터파크라든지 세종,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랑 미국이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어찌됐든 우리도 이제 7월부터는 전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이제 화이자 제품도 이렇게 노쇼 물량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대차가 2% 올라가고 기아도 지금 2%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 상승 중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대형주들이 빠지면 다시 한번 리바운드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게 주가는 오르내릴 수는 있습니다. 주가는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펀드멘탈이 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의 펀드멘털을 보면 아직까지는 우호적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시는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펀드멘털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지금 현대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제네시스 시리즈고요. 기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현재 지금 EV6와 그리고 현대차의 또 전기차 아이오닉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줄을 서서 판매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고 주위에서 또 호평이 좋다, 평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그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미치느냐까지 분석을 하셔야만 정확한 분석입니다만,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도 야, 그 차 요즘 안 좋아, 안 팔려 이런 것들, 뭐 쌍용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기업들이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야, 그 차 좋고 나도 사고 싶어, 나도 기다렸다 살래라고 한다라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에 그 제주 맥주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 맥주 사실 따상에는 실패를 했는데 예. 뭐 공모가 대비로는 수익률이 50%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주 맥주도 저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맥주에 대한 호평들이 상당히 좋으시죠? 네. 뭐 맥주를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주 맥주 정말 좋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매출의 증가, 상장까지 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상장 주식들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봐야 된다. 제주 맥주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는 상장한 주식들은 좀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전에 투자하셨던 기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매물을 좀 출회해야 되죠. 요게 오버행 이슈다라고 하는데 요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이게 또 테슬라 특례 요건이라고 해서 예. 원래는 상장하려면은 뭐 3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가 나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흑자가 아닌데 미래에 이제 흑자 실현 전환 가능성을 때문에, 예. 보고 상장시켜준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제주 맥주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주 맥주가 좋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제주 맥주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점유율을 예. 그렇게 목표처럼 끌어당길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의문시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기존 맥주업계에서도 가만히 있자.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제주 맥주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곰표 맥주 아니겠습니까? 곰표 맥주요. 예, 안 드셔보셨습니까? 곰표 맥주? 아직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곰표 예. 맥주가 시장에서 지금 맛있다고 하네요. 예, 돌풍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밀가루 포대 네네. 그 디자인인데 어찌됐든 곰표 맥주,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맥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곰표 맥주라든지 제주 맥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파이 쪼개기가 된다 보면 예. 이런 경쟁률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오전에 그래도 시초가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형국입니다. 뭔가 최근에 보면은 오전에 강했다가도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 힘이 그렇게 세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선주라든지 자동차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는 않을 그런 지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벌써 2.4% 오늘은 좀 낙폭이 커지고 있네요. 네. 그런 모습들 보면 오늘은 특별히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치고 나가는 종목 같은 경우 2% 남짓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철강주 흐름은 여전히 좋고요. 예, 철강주도 그렇지만 이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꼬리를 달면서 올라갑니다만 2% 미만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테마주들 도는 것들도 보면 그렇게 새로운 테마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게 세아베스틸과 포스코 강간 등 제외하고, 또 요즘에 스펙 관련주들을 또 계속해서 스펙주 많아요. 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쪽들 제외하고 나면 특별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오후장 들어서 과연 수급이 오늘 금요일이고요. 어떻게 들어올지도 관심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철강주 좀 여쭤볼게요. 사실 철강주 최근에 그 철광석 가격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좀 주가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예. 이 철강주들도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지금 오히려 이런 기회가 조금 저점 매수 관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게, 일단 철강 가격은 두 가지 요소
요소가 다 작용을 하죠. 원재료 가격인 철강성 가격에 의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그러니까 경기가 얼마큼 회복되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이 철강주들이 움직였었던 이유는 두 번째였었습니다. 결국 경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소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의 변동폭보다 수요의 변동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0%대 넘는 경제 성장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 성장률 4%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3% 겨우 남짓 3%를 달성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고, 또 건설 경기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철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좋고요. 여기 또 자동차 수요 어마무시하게 있죠. 더군다나 조선 업종 수요 어마어마하게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네. 어떠한 철강주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철강주를 저점에 노리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종목을 여쭤볼게요. LG화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2차 전지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자회사 LG에너지 솔루션 그 ESS 배터리 리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뭐 때마침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평가하는 게 참 달라지는 게, 우리가 LG 화학하면 화학과 배터리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회사다라는 인식이 강했죠. 예.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잘라낸다라고 하니까 그럼 화학 회사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었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다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화학도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솔루션을 가을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게 LG그룹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럼 화학회사로 바라봐야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배터리 부분에서 리콜 소식이 나오니까 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이런 어떻게 좀 표현이 속됩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에너지 솔루션은 가을에 분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둘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LG화학을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LG화학 밑에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을 땡겨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시각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럴 때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게, 그러니까 화학 분야만 보고 신다라면 상관없습니다만 배터리 부분을 보고 투자하신다라면 일단 조금 변동성 확대해서 물량을 줄여놓으셨다가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이후에 그런 쪽을 편입하시는 것도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이 극도로 엇갈리는 게 LG화학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좀 여쭤볼게요. 그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오늘 네이버가 좀 약보합권이고, 근데 카카오가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네이버도 좋은 뉴스가 있었고 카카오도 뭐 뱅크 상장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못 오르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아는 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있죠. SM에 대한 인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날 겁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배팅이 들어가야죠. 과연 어느 쪽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SM의 승기를 잡은 쪽은 새로운 모멘텀이 분명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SM을 인수함으로써 K-팝에 있어서의 플랫폼의 강자가 된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OTT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메타버스까지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뉴스들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쪽이 앞선다? 저도 잘 어느 정도 지금 감은 좀 없습니다. 이게 워낙 보안이 철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 한쪽이 승기를 잡는다라면 주가는 고점을 뚫고 슈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통 섹터도 여쭤볼게요. 롯데쇼핑이 오늘 2.6% 상승 중이고 신세계도 31만 2,500원 1% 올라가고 현대백화점도 올라가고요. 뭐 호텔 신라도 1% 올라가고요. 이제 뭔가 정말 백신 접종률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유통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 관련주 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어제 명동을 이제 지나갈 일이 예. 있었는데 명동에 신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이제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들어가는 줄이 2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에는 한 줄이었다가 예. 어제 깜짝 놀란 게 다시 2줄로 늘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백화점에 대한 그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2줄로 이렇게 백화점을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이거 유통주들도 지금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좀 맞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60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60대까지 백신 접종률이 내려오고 이게 이제 50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활동이 좀 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 백화점 관련주들이 가장 그동안 억누렸던 정말 보복 소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8만 원 선 이탈이 되고 나서 좀처럼 이 8만 원 선 회복 또 지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는 전략을 8만 원 세워야 이하에서는 될까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버텨도 충분히 된다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앞서 뭐 자동차 말씀드릴 때 펀드멘탈이 변한 건 없습니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박스에 갇혀 있는 것뿐이지 삼성전자가 저는 훼손됐다라고 이익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 관점의 추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좋은지 짧게 좀 세워주세요. 뭐 성장주냐, 경기민감주냐, 아니면 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냐, 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관망세, 그러니까 어떠한 예. 전략도 지금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현금을 만들어 놓기도 투자하기도 뭐하니까 일단 지금 정중동 상태로 다음 주까지는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방향이 설정이 나오고 나면 거기서 또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방향을 좀 예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앞서 이제 차트가 지금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는 하셔야죠. 위로 움직인다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신 종목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라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도 세워 놓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수단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H&M, 카카오, SK하이닉스, 하이브, SK이노베이션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H&M도 내림세입니다. 이 가운데 하이브가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밖에 현대건설, 녹십자, 한미약품, SKC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대우건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도 상승 중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죠. 기관은 카카오, OCI, 현대건설, KTNG, 한국전력 순매수를 했는데요. 한국전력 올라가고요. OCI도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그밖에 SK하이닉스, CS윈드, 강원랜드, KB금융, GS건설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CS윈드 내림세고요. 오늘 금융조름 좋죠. KB금융도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향해 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0.69% 상승 중이네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3,186포인트고요. 코스닥입니다. 역시 0.33% 오름세로 977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28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